안녕하세요. 해공호주입니다. 자, JYP입니다. 자, JYP 엔터 오늘 마이너스 3.5%가량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엔터사들, 특히 음원 엔터사들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JYP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발표 이전에 오늘 아무래도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실제로 또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쇼크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 가운데서 우리 하이브라든가 여기 보시면 뭐 SM, 그다음에 YG, 그다음에 JYP 이렇게 음원 엔터들의 4개 회사죠. 그래서 사사라고 우리가 보통 뭐 부르는데 이들 기업들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JYP가 뭐 물론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실제 쇼크로 나온 겁니다. 실적 쇼크로 나왔어요. 그 실적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용들은 아마 기사나 뉴스를 보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이요. 마이너스 40% 가량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97억 정도 나왔고요. 앞에서 우리가 FM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분기에 200억대, 그쵸? 그 다음에 매출액은 959억대, 영업이익은 216억대 전망치가 나와 있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보다도 좀 낮게 봤었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 발표치를 보면 이게 이제 216억대가 아니라 이제 97억, 그쵸? 97억대로 나왔고 매출액은 810억대로 나왔어요. 그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죠. 그래서 실적 쇼크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소도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실제 이제 결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주가가 뭐 옆으로 지속적으로 뭐 횡보했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갔다면 크게 이제 급락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증시의 뭐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막 주가가 세상 모르고 막 이렇게 급등 강세를 보였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 쇼크가 나오면 갑자기 막 마이너스 10%, 15%막 급등 나오죠. 그쵸?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떨어지는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주가가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빠져내려왔다. 이 부분들은 우리 음원 엔터사들의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다 같이 접목되는 내용이에요. 누구 하나가 뭐 더 낫다 나쁘다라기보다는요 다 같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세력들이 우리 음원 엔터사들을 사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소외시켜버렸던 거예요. 그 외에 그럼 어떤 주식들을 많이 샀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를 많이 샀던 거예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반대로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그게 우리 뭐 HLB가 됐든 알테오젠이 됐든 뭐 삼천당 제약이 됐든 뭐 등등 뭐 그들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사들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안 사줬느냐라고 놓고 보면요. 큰 틀에서는 뭐 케이팝이 뭐 인기가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BTS 진이 또 성화 봉송 주자로 또 활약했는데 그건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뭐 어쨌든 케이팝 뭐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케이팝 인기는 높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기획사들, 연예 기획사들
주가를 하락세 보였었던 거, 뭐 하이브, SM, JYP 제가 조금 전에 주가 다 보여드렸듯이 그들 주가가 거의 다 비슷하게 동조하게 이때 당시에 다 고점 잡혔고요. 최근까지 이렇게 바닥치러 내려왔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아무래도 BTS, 뭐 군대에 가 있고 블랙핑크 뭐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어때요? 활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완전체로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 한알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음원 쪽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뭐 이쪽으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뭐 공연 횟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상당폭 감소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K-팝의 인기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월드 투어 올해도 역시나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성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우리 가수들이 활약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분기 또 4분기 또 내년으로 가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도 2025년도는 이제 우리 그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뭐 완전체로 이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팬덤의 뭐 어떤 좀 플랫폼 유료화 등이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쪽 시장에서 그 음원 시장 쪽에서 이렇게 수급들이 좋지 않았었던 것은 결국은 뭐 완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렇게 시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다. 그런데 주가가 뭐 워낙 많이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뭐 67,000원대 이하 언더에서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악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뭐 쇼크로 나올 정도야 우리가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쇼크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 악재들 다 털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67,000원대 정도까지는 여기 기술적 반등 여기 저항 지지와 저항대 가격이거든요. JYP로만 놓고 보면 67,000원대 가격 수준까지는 또 빠르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67,000원을 우리가 뭐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워줘야 되겠죠. 왜냐면 좀 돌아설만 하면 자꾸 떨어지고 돌아설만 하면 떨어지니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 출발하거든요. 그럼 JYP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은 전저점 정도 수준 대략 뭐 51,000원, 52,000원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 저점 만들었던 48,300원 있죠. 여기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좀 잘 받쳐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수급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여기 수급적으로 보면 그래도 연기금들이 많이 잡아줬다. 왜 세력들, 우리 외국인들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일 주가가 좀 개파락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내려가서 막 저점 갱신하면서 더 이렇게 막 내려간다라기보다는요.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주섬주섬 많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JYP가 실적 악재로 내일 일시적으로 시가가 개파락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바닥을 좀 잡는 형태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만간에 이런 그림들이 워낙 좋지 않았었던 그림들이 이제는 월간 차트에서 좀 바닥을 잡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앞에서 한번 분석 영상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죠. JYP가 이렇게 62평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져서 62평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게 올랐죠. 그리고 62평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 장기 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간이 아니라 월간 차트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급락할 때 너무 단기간에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YP가 지금부터 이제 바닥 잡는 과정들만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가격도 역시나 아주 빨리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 여기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올라올 때 다시 이렇게 막 치고 나가기보다는요, 흔들 거다. 왜냐면 여기처럼 정별 구간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이 아직 정별로 돌아나가려면 수개월이 더 걸려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번 달 우리 7월 달에 양봉 마감했죠. 물론 우리 월간 차트에서는 아직 화살표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매도 신호, 여기 매수 신호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는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최종적으로 2분기 실적 악재 쇼크까지 좀 털어내면 우리 JYP 입장에서는 우리 뭐 SM이라든가 YG 뭐 하이브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좀 완화돼야 되는 시간들이 왔다. 지지력을 좀 확보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시기에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죠? 빠르게 양봉 바닥 나오면서 반등 나오는 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여기 계속 추세적으로 부딪히고 무너졌던 5선 있죠? 월간 차트니까 5개월선 돌파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다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5개월선 무너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양봉 나오면서 반등 시도했었죠. 그리고 다시 저항 맞으면서 5선 무너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시 한번 5선 돌파 시도하다가 저항 맞고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달하고 다음 달 9월 달로 넘어가면서 양봉치고 5개월선을 돌파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개월 만일까요? 14개월 만. 네.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14개월 만에 5개월선을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12개월이 1년이니까 1년하고도 2달 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1년 넘도록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1년 넘도록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네, 최근에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지금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뭐 67,000원대 가격 올라서고 여기 올라가는 거 뭐 20%대까지 올라가는 이거 중요해요.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보면 JYP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려했었던 실적들이 결국은 올해 나온 거예요. 우려했었던 실적들이. 과거 실적 대비해서 2023년도가 실적이 워낙 좋았었던 거고 그 부분이 올해 2024년도에 정체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2025년도, 26년도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전망 가이던스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거죠.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실제 뭐 우리 JYP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현지 멤버들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원 엔터사들의 어차피 수급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JYP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SM이라든가 YG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다 같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BTS의 어떤 완전체, 뭐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활동들 이런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큰 어떤 물결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주가는 이제 그렇다고 보면 미리 좀 바닥을 잡겠죠. 미리 바닥을 잡고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67,000원, 7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 잡고 다시 또 7만원대 이런 와리가리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JYP는요 악재, 최대 악재 나왔다. 근데 그 악재는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재는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를 우리가 꼭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막 매도하고 도망가고 털어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변동성 축소가 좀 필요하다. 항상 주식은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축소가 들어가고 또 확대되면 축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좀 더 달리 얘기하면 이격도가 좀 벌어졌다가 이평선들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다가 좁혀지면 다시 벌어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위냐 아래냐인데 지금 우리 JYP나 뭐 우리 관련 음원 엔터사들은 다 아래로 지금 변동성이 아래로 커졌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변동성이 아래로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아래로 더 벌어져서 이렇게 변동성이 아래로 더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성 축소 과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 확대라는 얘기는 고점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 고점이 높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점이 높아지는데 이거 뭐야? 저점도 낮아지네? 이걸 바로 우리가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심 가격을 여기로 놓고 보면 위도 벌어지고 아래로도 벌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변동성 확대 국면. 그런데 이 변동성 확대 국면은 결국은 우리가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5위평 12평 이런 단기 평선들을 좀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돌아 나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축소 과정에서 일단은 전저점을 깨지지 않으면서 단계별로 저점을 좀 높여가고 고점을 좀 높여가는 과정, 최소 뭐 박스라도 흔들림 없이 박스라도 좀 만드는 과정들이 좀 벌어지면 이제는 바닥이 나왔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일 개파락하는 JYP는 전저점 갱신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단기 평선들 우상향에서 돌아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무리하게 내일 막 개파락했는데 이제 악재 털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좀 최대 싸게 사야 돼. 여기 우리는 음봉 떨어질 때 막 사야 돼 라고 해서 막 달려들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 축소는 뭐예요? 변동성 축소.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아래 위로 막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이렇게 없으면서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쵸? 그리고 추세선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변동성을 위로 줄 때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향이 아래가 아니라 이제 위로 방향이 잡혀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67,000원, 7만원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다? 저점 갱신하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확대 국면으로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 축소 과정들 나오는 과정들이 좀 나오길 바라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추세 저항들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는 그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뭐 박스 치더라도요, 여기 추세선을 넘겨놓고 박스 치는 거하고 넘기지 못하고 여기 하단에서 박스 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렸듯이 충분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변동성 축소 과정에서 또 5위평, 12평, 20, 62평까지 지금 딱 갖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변동성 확대 국면만 아니라면 여기에서 잘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67,000원 이상, 7만원대 이상 한번 오버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 기대가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다소 좀 높고요. 성수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3, 4분기로 가면서 실적 전망을 좀 놓고 보면 충분히 또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JYP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담은 뭐 5%든 10%든 이 상황에서 수익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JYP 바닥 잡히는 과정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서 또 영상과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